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혹자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국방TV에서 국방 이야기 안 하고 정치 이야기 하냐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이 만약에 극좌 세력으로 교체가 된다면,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썸네일 보셨겠죠? 지금 미국에서 이재명이 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탄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미 국무부 관영 매체에서. 그건 미 국무부의 인식이다 이 말이죠. 자,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뭐 더 있습니까?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지난 70여 년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든든하게 책임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한미동맹이고 주한미군 주둔이에요. 그걸 지금 파탄날 위기에 있다 라고 하니,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한, 또는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국방TV의 본질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재명이 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문가들의 또 차기 트럼프 행정부 등등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분석인데, 놀랍도록 정말 냉철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간에 있었던 광화문, 그리고 그 일대 안국동 일대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 이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왜곡하죠. 그런 것들을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언론들은 어떤 왜곡을 하고 있는지, 그 왜곡의 앞잡이들은 누군지 밝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선관위의 행태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 용기 백배에서 관련 보도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론이 전하는 민심과 실제 민심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는 사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와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주류 언론들의 노골적 왜곡 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 규모가 주류 언론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일명 대국본과 자유통일당 등이 주최한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와 좌파단체인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탄핵 촉구 집회로 나뉘어 열렸습니다. 대국본과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집회는 광화문에서부터 시청까지 대로를 가득 메운 규모로 열렸는데요. 주최 측은 200만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추산 3만 5천여 명이 모였고, 언론은 3만여 명이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모인 탄핵 찬성 집회의 규모인데요. 주최 측은 5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추산 규모는 2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수세에 몰린 좌파단체들은 21일 오후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종로 소방서에 따르면 21일 4시 2분경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70대 시민이 누군가에 의해 폭행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집회 참가자 간 충돌로 인해 발생했다는 목격자들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집회 규모를 압도하자 언론들은 물타기에 들어갔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찬성 집회인 것으로 자막을 씌워 보도하거나 둘로 갈라진 광장 등의 표현을 쓰며 국민 여론이 마치 반반인 것처럼 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진보당 등 극좌 세력이 난동을 부리며 트랙트 부대로 남태령을 넘은 사건을 남태령 대첩이라고 부르며 칭송하기도 했는데요. 작심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으려는 세력,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 확실하게 그 면모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주말 기에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광화문 일대에 모였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언론들 또 경찰이
희한하게 분석을 해요. 자,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탄핵 반대 집회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집회죠. 여기는 이제 광화문 입구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교보, 그리고 동아일보 사거리, 거길 또 지나서 동화면세점, 조선일보 쭉 지나서 서울시청 앞 광장, 덕수궁, 대한문이죠. 그 앞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전 차선을 다 망라하고 쭉 내려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탄핵 찬성 집회 좌파들이죠. 이 좌익들은 경복궁 담 끝자락에서부터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딱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지금 탄핵 찬성 집회 여기는 전체가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절반입니다. 여기 지금 동아일보 앞이니까 동아일보 앞은 거의 뭐 이 전체 구간의 절반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 뒤로도 이만큼 더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저 뒤로 조금 더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걸 제가 정확한 이 수학적 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 주최 측에서는 200만 명이다, 또 저기 주최 측은 50만 명이다 하는데, 사실 이건 이제 세를 과시하기 위한 조금 과장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정말 냉철하게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일단 좌파 집회는 차선을 양방향 다 한쪽 차선은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내줬습니다. 그래서 한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도로 면적의 절반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요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팩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좌파들은 이 경복궁 앞을 동서로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탄핵 찬성, 탄핵 촉구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무리 좋게 잡아도 가로 한 550m,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차선 한쪽은 차량 통행을 하게끔 해줬으니까 평균적으로 좁고 넓은 데가 좀 있지만 한 25m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제곱미터당 2명의 인원이 들어간다고 치고, 완전히 빡빡한 게 아니고 조금 그래도 여유롭게 1제곱미터면 가로 세로 이만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2명 있다 치면 13,750제곱미터입니다. 거기에 1제곱미터당 2명 들어가면 27,000명. 그러니까 경찰이 25,000명이라고 분석한 거, 그게 바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죠. 제 계산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탄핵 반대 집회는 어떻게 되냐? 이 길이가, 세로 길이가 무려 1.1km예요. 그리고 가로 길이는 120m에서부터 60m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동화면세점 앞, 또 세종문화회관 앞, 동아일보 앞, 이런데 광장들이 또 군데군데 또 크게 있어요. 경호타워 앞, 굉장히 인도가 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평균 잡아서 80m로 잡아봤습니다. 80m 잡아보니까 88,000제곱미터. 동화면세점 앞,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 이런 거 안 치고도 88,000제곱미터. 여기에 2명씩 들어간다 하면 176,000명.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 있죠. 동화면세점 앞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광장 있죠. 동아일보 앞 광장 있죠. 청계천 그 꼭할 앞 광장 있죠.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또 파이낸스 센터, 프레스 센터 앞 광장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데까지 다 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그냥 17만 6천 명. 그래서 20만 명 이상은 누가 봐도 정말 20만 명 이상은 다 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야 우리 2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신인규 너 20만 명이라고 하면 어떡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냥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한 1제곱미터당 1명, 요렇게 2명 요렇게 따졌을 때는 이 정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탄핵 찬성 집회는 27,000명, 제 계산대로 여기는 20만 명, 거의 9배의 이런 차이가 났다라는 건데, 언론들은 탄핵 찬성 집회는 25,000명,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뭐라고 하냐, 탄핵 반대 집회는 31,000명. 아니 이 자들 정말 뻔뻔한 자들 아닙니까? 연합뉴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남주수 자기네들 코앞에서 지금 이 양쪽으로 이남주수가 딱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건물 나와서 북쪽으로 가면 탄핵 찬성 집회하고 있고 서쪽으로 가면 탄핵 반대 집회하고 있고 자기네들 눈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25,000대 31,000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경찰은 35,000, 25,000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한 자들이죠. 아니 1.1km에 제가 옆에 광장 안 치고 그냥 도로 면적만 쟀을 때 88,000 제곱미터인데 그걸 다 채웠는데 이런 거짓말하면 됩니까? 자, 그리고 언론들이 이런 것들을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마치 비슷하게 나온 것처럼 계속 보도하죠. 하다못해 채널A, TV조선 이런 자들까지도 정말 문제 많아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남태령, 그러니까 저기 경기도에서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그 국도죠. 그쪽으로 들어와서 서울대공원 쪽으로 와서 이제 수방사 쪽으로 고개를 넘어오면 이게 남태령 고개고 내려가면 이제 사당역이 있죠. 방배동이 있고 그 남태령 쪽을 넘어오는 것을 경찰 버스가 막았는데 바로 전농이 뭡니까? NL 계열의 좌파 운동권 세력 아닙니까? 무슨 농사 짓습니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트랙터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앞에 이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 누굽니까? 김재현, 바로 통진당의 의원이었던 김재현. 바로 통진당이 뭡니까? 빨갱이라고 해산명령을 받은 바로 그 정당 아닙니까? 이 자들이 전농입니까? 김재현이가 농사 짓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또 중국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중국인입니다. 네, 저는 중국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괜찮아 하고 하는데 괜찮아 하는 것들도 중국인일 확률이 많고 이런 식으로 중국인 그리고 종북 이 세력들이 한데 모아서 지금 서울로 침범했는데 이 트랙터가 지금 농사 지은 트랙터로 보입니까? 새 거죠, 새 거. 농사 짓다가 온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했나? 전농이 북한 갖다 주려고 사놨던 트랙터들이에요. 북한 주려고. 그런데 남북관계 경색되어서 북한으로 못 가니까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끌고 온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동아일보 이거 진정한 보수 애국 언론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태령 대첩에서 이겼다. 트랙터 시위대 28시간 대치 끝에 대통령 관저 향해. 아니 남태령 대첩입니까? 이 전농, 통진당, 이 NL들이 즉 종북들이 이 짓을 한 것을 그리고 서울 시내에 트랙터가 들어오면 안 돼요. 도로교통법상.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법하는 것을 대첩이라고 하고 남태령 대첩에서 승리했다. 국민이 이겼다. 어느 국민이 NL 종북입니까? 이런 걸 동아일보가 이 이채환 기자라는 여자 기자고 그러면 정치부장이 승인했을 것이고 편집국장이 승인해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동아일보 편집국장, 정치부장 그리고 이채환 기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면직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트랙터에 어떤 구호가 있냐? 아니 난데없이 대북 제재 해제하라. 대북 제재 해제하라고 한반도기가 붙어 있어요. 이거 딱 빨갱이들 아닙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동아일보가 대첩이다.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언론들 특히 조중동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중동을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봉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 주말간 있었던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는 거의 9배 이상의 참가자 차이가 난 것은 팩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입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관련해 한국 내에서 좌파 재집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미 관영 매체 VOA가 좌파가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왜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지 우리 국민들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하면 진보적 대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을 기꺼이 희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가 현지 시각 12월 21일 지적했습니다. VOA는 이날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부차관,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들과의 대담을 통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을 그야말로 맹폭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미국이 보기에 민주당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탄핵 절차를 가능한 한 서둘러서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려면 이재명 측 입장에서는 한국 내 혼란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서 국정을 방해하고 미국과 한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려는 것은 파국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또 이재명 팀은 트럼프 행정부에 접근해 자신들이 변했다는 점을 설득하며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면서도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불렀던 그들은 최근 6에서 8개월 동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는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과 관련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이나 동맹체제의 대부분을 희생할 용의가 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 역시 삼국 지도자가 비슷한 시기에 모두 바뀌면 삼국 협력이 조만간 해체될 수도 있다 라는 VOA 측 질의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두세 배 늘릴 수 있지만 한국의 진보 세력은 그것을 미국의 최후 통첩에 굴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의 집권이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군 방향과 결합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고 불행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 관영 매체가 이 같은 성격의 보도를 계속 내보내는 것은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이로 인한 이재명의 집권에 대해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 국민들 잠시 이성을 되찾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선동에 휩쓸리면 대한민국이 어떤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 국무부 관영 매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이 방송이 계속 지금 메인 뉴스로 대한민국의 이재명 이 좌파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파를 이렇게 지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 이재명 오죽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리짜이밍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왜 그러겠습니까? 중국에 그냥 굽신굽신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한미동맹 파탄난다. 이런 기사를 내놨어요. 워싱턴톡 한국 진보 정권 대북 정책 위해 동맹 희생할 것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면 영구히 떠난다. 왜? 영구히 떠나는 것은 트럼프는 주한미군 왜 필요해? 돌아와 라고 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 진보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해 니들은 점령군이야 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와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 봉착한다 라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 자 이재명은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한국에 혼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러 계속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부차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냉철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하면 이건 이제 파국이다. 이렇게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고 지금 6에서 8개월 동안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저는 이재명이가 태극기 달고 다니는 거 보면 구역질이 나요. 아니 이 태극기를 어디 감히 저 따위 사람이 여기다 붙이고 다녀? 인공기나 오성홍기를 붙이고 있으면 그래 넌 딱 그게 맞다 라고 생각되는데 감히 태극기를 붙이고 다녀요. 정말 구역질하는 행위인데 아무튼 이 태극기를 갖다 붙이고 다니면서 점령군 이야기 안 하고 이러니까 와 이재명 좀 바뀐 것 같다 라고 하는 것 천만의 말씀이다. 정권 잡고 나면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다. 즉 미군을 점령군으로 보고 있는 것을 그냥 이 기지에 깔린 변할 수 없는 그들의 본색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오헨런 이 브루킹스 연구소 민주당 계열의 연구소인데 여기 이제 트럼프도 조금 비난을 하면서 왜냐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철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트럼프가 집권을 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여기에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되냐? 철수하는 거죠. 이제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재계 모든 인사 통틀어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사람입니다. 정영진 회장.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황에 관심이 많다. 정상화될 거다. 기다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정영진 이 신세계 그룹 회장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죠. 우파입니다. 그래서 자기 SNS에 글 쓸 때마다 앞에다가 멸공 이렇게 적고 쓰고, 하도 멸공하지 마라 하니까 이제는 우리 이마트 이런 거 팔아요 하고 멸치하고 멸치 콩 합하면 멸공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하고 절친이라서 그 인연으로 지금 마르라고 리조트, 바로 대통령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15분이나 독대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아마 여기에서 우리 한국의 이 좌파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전횡, 폐악질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오늘 원래 선관위의 행태를 꼬집는 이런 동영상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생략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다른 내용과 업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뭉쳐 나갑시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